미제 사건 파일. EP. 육부산 이민지 실종 사건. 2010년 그녀의 흔적은 어디서 끊겼는가? 2010 부산광역시 미해결 실종. 화면 부산 항구의 야경. 파도 소리. 밤바다. 불빛이 반짝이는 부두 위로 천천히 어둠이 내려앉는다. 부산이라는 도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바다가 있는 도시. 영화와 음식과 활기찬 시장의 도시. 부산국제영화제, 자갈치 시장, 해운대 해수욕장. 수백만 명이 매일 오가는 이 도시에서 2010년의 어느 날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 도시는 지금도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족에게 그 도시는 2010년부터 멈춰 있습니다. 2010년 이민지 씨가 부산에서 실종됐습니다. 어느 날 일상을 살다가 그날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있었습니다. 단서도 있었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EP 5에서 대구 이현주 씨의 실종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더 구체적인 마지막 행적이 있고 더 많은 단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단서가 있다는 것이 반드시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 사건이 그 현실을 보여줍니다. 가족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 어딘가에서 또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14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도 포기하지 않은 그 기다림이 이 영상을 만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민지 씨를 아는 분이라면 어떤 작은 정보라도 182로 제보해 주십시오. 오늘 미제 사건 파일 EP 6 부산 이민지 실종 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CHAPTER 1 이민지 씨와 2010년 부산 사라지기 전의 이야기. 1.1 부산 그리고 한 사람. 부산은 한국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인구 340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해운대, 광안리, 자갈치 시장, 국제영화제. 이름만 들어도 분주한 이 도시의 어느 구석에서 2010년에 이민지 씨는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일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이 2010년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끊겼습니다. 이민지 씨에 대한 공개된 정보는 실종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한적입니다. 이 채널은 그 원칙을 존중합니다. 공개된 보도 범위 안에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지금도 그녀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알고 혹시 아는 정보가 있다면 제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0년의 부산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카카오톡이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2010년 3월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일반 휴대전화를 쓰고 있었습니다. CCTV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사람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 시대적 맥락이 이민지 씨 수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챕터가 진행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1 1. 실종 전 일상. 실종 사건을 이해하려면 피해자의 실종 전 생활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최근 생활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 정보들이 실종의 원인을 파악하는 단서가 됩니다. 이민지 씨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그녀의 생활 패턴과 주변 환경이 조사됐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지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실종 직전의 행동들. 이 모든 것이 수사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실종이 발생하면 경찰 수사와 별개로 가족들이 직접 발로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붙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가족이 자주 가던 장소들을 직접 찾아다닙니다. 이 가족들의 노력이 때로는 경찰 수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민지 씨 가족도 그런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그리고 언젠가 이민지 씨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부산이라는 도시의 특성도 수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큰 항구 도시입니다. 배를 타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도시.
이런 환경이 실종자를 찾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동시에 더 많은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민지 씨 수사에서 부산의 특성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민지 씨의 실종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떤 특정 시나리오를 단정하거나 어떤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겠습니다. 공개된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윤곽을 살펴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산 항구 도시의 특성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부산은 배가 드나드는 도시입니다. 부산항, 감천항, 다대포항 등 크고 작은 항구가 있습니다. 이 항구들을 통해 사람이 다른 도시나 나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관광 도시이기도 합니다. 해운대, 광안리, 태종대, 전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유동 인구가 많다는 사실이 수사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시에서 한 사람의 흔적을 추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면 많은 사람이 오가기 때문에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수사관들은 이 양면성을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2010년 부산의 사회적 맥락도 중요합니다. 당시 부산은 광역시로서 도시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재개발로 인해 골목이 사라지고 건물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수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민지 씨의 마지막 행적이 포착된 지역이 이후 재개발됐다면 그 지역의 지형이 달라졌을 것이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거나 추가 단서를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도시의 변화가 사건 수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종 사건에서 피해자의 디지털 발자국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지금보다 디지털 발자국이 적었습니다. 소셜미디어 사용이 지금처럼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이 막 도입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민지 씨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이 얼마나 됐는지, 그것이 수사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는 공개된 정보로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10년의 디지털 흔적 추적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지 씨 사건의 핵심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CHAPTER, 이 마지막 행적과 수사 단서는 있었다. 1.2. 마지막 목격과 끊어진 흔적. 실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행적입니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어디에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마지막 순간 어떤 상태였는지. 이 정보가 수사의 출발점이자 핵심입니다. 이민지 씨 사건에는 마지막 행적에 대한 일부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을 EP5의 이현주 씨 사건과 다르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 단서를 따라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수사 초기에 경찰은 이민지 씨의 마지막 동선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실종 당일 어디에 있었고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그리고 주변 목격자 진술, 이 모든 자료를 모아 동선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동선의 마지막 지점이 어디였는지, 그 이후 흔적이 왜 사라졌는지가 수사의 핵심 질문이 됐습니다. 2010년의 CCTV 환경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과 달리 2010년에는 CCTV가 촘촘하게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건물 입구, 교통 요충지, 은행 같은 곳에는 있었지만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는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민지 씨가 CCTV가 없는 구역으로 이동했다면 그 이후 흔적을 추적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기술적 한계가 수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2. 1. 목격자 진술과 수사 방향. 이 사건에서 목격자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민지 씨를 봤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진술이 어느 시점의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목격했는지가 수사에서 중요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은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지만 동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격자의 기억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변합니다. 이 진술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수사에 활용했는지가 이 사건의 진행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민지 씨의 주변 인물들도 조사됐습니다. 가족, 친구, 지인들.
그 중에서 이민지 씨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실종 수사에서 표준적인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변 인물들은 범죄와 무관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지 씨 사건에서 이 조사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공개된 정보 범위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종 신고 시점도 중요합니다. 이민지 씨의 실종이 신고된 것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 가족들이 얼마나 시간을 보낸 후 신고를 결정했는지. 특히 성인의 경우 처음에는 자의적으로 연락을 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초동 수사의 골든 타임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시간적 요소가 수사의 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부산은 항구 도시입니다. 배를 타면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육로로도 전국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민지 씨가 부산을 벗어났을 가능성, 즉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 범위를 부산 내로 한정할 것인지 전국으로 넓힐 것인지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실종 수사에서 경찰 내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부산에는 여러 경찰서가 있습니다. 각 경찰서가 관할 구역에서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경우 정보 공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민지 씨가 여러 경찰서의 관할 구역을 이동했다면 그 정보가 통합적으로 공유됐는지가 수사의 효율성을 좌우합니다. 2010년 이후 수사기관 간 실종자 정보 공유 시스템이 강화됐지만 당시에는 지금보다 미비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관들이 직면했을 또 하나의 어려움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실종자 본인이 연락을 끊었을 가능성을 어느 시점에 배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성인의 경우 자의적으로 연락을 끊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자의적 실종이라는 판단을 내리면 범죄 수사 수준의 인력 투입이 어려워집니다. 이 판단을 언제, 어떻게 내리느냐가 수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민지 씨 사건에서 이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구조적 딜레마가 수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CHAPTER 3실종의 미스터리 단서가 있었는데 왜 찾지 못했는가? 1.3. 단서와 벽 사이. 이 사건에서 가장 답답한 지점이 있습니다. 단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행적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찾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단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서를 해석하는 과정,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 그리고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이 모든 것이 수사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실종 수사에서 수사관들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는 어느 방향에 자원을 집중할 것인가입니다. 여러 단서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어느 것을 먼저 추적할 것인가. 한 방향을 선택하면 다른 방향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딜레마 앞에서 수사관들은 경험과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판단이 맞으면 사건이 해결되고 틀리면 결정적 시간을 놓칩니다. 수사 자원의 한계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한국 경찰은 매년 수만 건의 실종 신고를 받습니다. 모든 사건에 동일한 수준의 수사 인력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노인, 정신질환자 등 특히 취약한 집단의 실종이 우선됩니다. 성인의 실종은 처음에는 자의적 가출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민지 씨 사건에서 수사 자원이 어떻게 배분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구조적 제약이 모든 실종 수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1.3. 1. 시간이 만드는 장벽. 실종 사건에서 시간은 가장 큰 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단서가 사라집니다. 목격자의 기억이 흐려집니다. 디지털 기록이 삭제되거나 보존 기한이 지나 사라집니다. 피해자가 이동했다면 이미 멀리 갔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개입됐다면 범인이 증거를 지웠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의 압박 속에서 수사관들은 골든 타임 안에 결정적 단서를 잡아야 합니다. 이민지 씨 사건에서 그 골든 타임이 충분히 활용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종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자의적 실종인지 사고인지 범죄인지. 이 세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자원을 분산시킵니다. 초기에 어느 가능성에 무게를 두느냐가 수사 방향을 결정하고 그 결정이 나중에 맞지 않으면 귀중한 시간을 잃게 됩니다.
수사관들이 이 판단을 어떻게 내렸는지는 공개된 정보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이 수사를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진술이 정확하다면 그 방향으로 수사가 집중됩니다. 하지만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기억에 왜곡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집중한 수사가 헛수고가 됩니다. 목격자 진술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그것을 다른 증거와 교차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에도 시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한국 경찰의 실종자 수사 체계가 2010년 이후 많이 발전했습니다. 실종 경보 발령 시스템이 강화됐고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가 개선됐습니다. 장기 미해결 실종 사건에 대한 재검토 시스템도 생겼습니다. 이런 발전이 이민지 씨 사건을 포함한 장기 미해결 실종 사건들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으로 오래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지금도 이 사건의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서 범죄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연락이 없는 실종의 경우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수사의 기본 원칙입니다. 만약 범죄가 개입됐다면 가해자는 지금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14년이 지났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에 범죄가 있었다면 언제든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사건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실종 사건이 장기 미해결로 남는 이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을 지목합니다. 첫째는 초기 수사의 방향 설정 오류입니다. 처음 수사 방향이 잘못 잡히면 귀중한 시간과 자원이 낭비됩니다. 이를 인식하고 수정하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둘째는 증거의 소멸입니다. 디지털 기록의 보존 기한, 기억의 변화, 물리적 환경의 변화. 이 모든 것이 시간과 함께 단서를 지웁니다. 셋째는 자원의 한계입니다. 장기 미해결 사건은 새로운 사건들의 우선순위를 빼앗깁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이민지 씨 사건에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어느 요인이 얼마나 크게 작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분석이 수사가 왜 장기화됐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민지 씨가 스스로 선택한 삶이 있다면 그 선택이 어떤 이유에서 비롯됐든 지금 그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만약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쳤다면 지금은 그 상황이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돌아오고 싶다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이 영상이 그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해외 실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항구 도시 부산에서 배를 타면 일본이나 중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민지 씨가 해외로 이동했다면 한국 경찰의 수사 범위를 벗어납니다. 인터폴을 통한 국제 공조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외 실종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출입국 기록이 확인됐는지가 수사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CTA 삽입 구간.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민지 씨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1. 14년이라는 시간. 14년입니다. 이민지 씨가 사라진 2010년부터 지금까지 14년이 어떤 시간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중학생이 되는 시간입니다. 대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하고 직장을 얻어 이제 막자리를 잡을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세상이 스마트폰 이전에서 이후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 14년 동안 이민지 씨 가족의 시간은 2010년에 멈춰 있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동안 그들의 질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지 씨는 어디에 있는가? 실종 가족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은 독특합니다. 불완전한 슬픔 앰비규어스 로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부재하지만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현재에 존재하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애도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을 치를 수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중간 어딘가에서 14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이민지 씨의 생일, 가족 모임이 있는 명절, 연말. 이런 날들이 올 때마다 가족들은 그녀의 빈자리를 다시 느낍니다. 첫 해에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조금 익숙해지지만 여전히 무겁습니다.
10년이 지나도 14년이 지나도 그 빈자리는 메워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상처를 치유한다고 하지만 실종 가족들에게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1.1. 1. 잊혀지는 사건과 기억하는 가족. 실종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처음 실종이 보도될 때는 언론이 주목합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사건들이 뉴스를 채웁니다. 이민지 씨 사건도 세상에서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잊은 후에도 가족들은 홀로 기억하고 홀로 기다립니다.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경찰에 계속 연락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실종자 찾기 전단지를 계속 배포합니다. 온라인에 정보를 올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민간 실종자 찾기 단체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족들이 지쳐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노력입니다. 이민지 씨 가족도 그 노력을 14년 동안 이어왔을 것입니다. 그 노력이 응답받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장기 실종 사건에서 가족들이 경험하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적, 행정적 문제입니다. 실종자가 장기간 연락이 없으면 법원에 부재 선고나 사망 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법적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하는 것. 현실적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그 결정이 가족에게 주는 심리적 충격은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이민지 씨를 아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2010년 부산에서 무언가를 봤거나 들었는데 그것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제보해 주십시오. 14년이 지났어도 늦지 않습니다. 수사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기억이 아무리 오래됐어도,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그 기억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 한 통이 14년의 기다림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장기 실종자 가족을 위한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리 상담, 법률 지원,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의 제공. 지금도 이런 지원을 하는 민간 단체들이 있지만 국가 차원의 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민지 씨 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계속 관심을 받아 언젠가 해결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장기 실종 사건 가족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에는 경찰청 내 실종자 수사팀이 있고 실종아동 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 실종자의 경우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민간 단체들이 그 빈자리를 일부 메우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심리 상담, 법률 지원, 그리고 장기간 수사에 지친 가족들을 위한 사회적 연결망. 이런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사회가 점검해야 합니다. 이민지 씨 가족 24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처음 몇 년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전단지를 붙이고 방송에 출연해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에너지가 소진되고 일상을 유지하면서 기다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 변화가 가족들에게 죄책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쳐가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언젠가 이민지 씨를 찾아오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CTA 삽입 구간.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부산 이민지 씨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보는 182입니다. CHAPTER5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 기억하고 제보하고 바꾸는 것. 1.2. 이 사건이 끝나지 않은 이유. 이민지 씨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종 상태입니다.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지금 만약 범죄가 개입됐다면 언제든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지 씨가 살아있다면 그녀가 스스로 연락을 해오거나 누군가가 그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는 한 이 사건은 살아있는 사건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오래된 사건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AI 기반 얼굴 인식 기술, 방대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DNA 데이터베이스의 확대.
2010년에는 불가능했던 분석이 지금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민지 씨의 사진이 있다면 AI를 통해 현재 나이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그녀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오래된 사건의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신 어떤 정보라도 제보해 주십시오. 2010년 부산에서 이민지 씨와 관련된 무언가를 보거나 들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기억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보해 주십시오. 경찰청 실종자 신고 전화는 182입니다.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14년 전의 기억도 좋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게 느껴지는 것이라도 좋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기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 1. 실종 예방과 대응.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것. 이민지 씨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실종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성인의 실종은 처음에 가출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도 실종될 수 있고 그 실종이 범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니까 알아서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이 초동 대응을 늦출 수 있습니다. 실종이 의심되면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빠를수록 수사의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실종이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문화도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이겠지, 다른 사람이 신고하겠지라는 생각 대신 즉시 신고하는 것. 이런 시민의식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종자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시간과 장소에서의 목격 신고 하나가 수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민지 씨 사건에서도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었다면 수사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실종 대응 시스템이 2010년 이후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실종 경보 발령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 개선됐습니다. 실종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성인 실종자에 대한 대응이 미성년자나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민지 씨 같은 사례가 더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민지 씨가 살아있다면 지금 이 영상이 어떤 경로로든 그녀에게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 연락을 끊었든,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가족들이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연락할 수 있습니다. 용기 내어 한 걸음만 내딛어 주세요. 가족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민지 씨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그녀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양심에 따라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민지 씨와 그녀의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미제 사건 파일은 이 사건을 계속 기억하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이 채널을 통해 알리겠습니다. 이민지 씨 가족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지 씨를 기억하고 그녀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기억이 언젠가 진실을 이끌어내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기술이 장기 미해결 실종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유전학의 발전으로 극소량의 생체 시료에서도 DNA를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0년에 현장에서 확보됐지만 당시 기술로는 분석하지 못했던 시료가 있다면 지금 다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면 인식 AI는 오래된 사진에서 현재 나이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민지 씨의 사진이 있다면 AI를 통해 지금의 모습을 추정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24년 전 사건에도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미해결 실종 사건에서 사회의 집단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알고 있을수록,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억할수록 새로운 정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누군가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야 그 사건 기억나는데 내가 그때 뭔가를 봤는데 라고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이 핵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이민지 씨 사건을 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이 언젠가 진실을 향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미제 사건 파일은 이민지 씨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사건에서 우리 시청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이 이민지 씨 사건을 알수록 해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2010년 부산에서 이민지 씨와 관련된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다면 182로 제보해 주십시오. 셋째, 주변에 장기 실종자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지지해 주십시오.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하나만 해주신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이민지 씨 사건을 포함한 장기 미해결 실종 사건들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실종자들을 잊지 않고 있는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는 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억은 어떤가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직후에는 주목을 받지만 수개월, 수년이 지나면 새로운 사건들이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이 사회적 망각이 장기 실종 사건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미제 사건 파일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잊혀진 사건들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 그 노력이 언젠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미제 사건 파일도 그 노력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실종자 찾기에서 소셜미디어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실종자 정보가 공유되면 순식간에 수만 명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럴 효과가 실종자 발견에 기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민지 씨 사건도 더 많은 온라인 공유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시면 그 공유가 이민지 씨를 아는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생각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실종자는 숫자가 아닙니다. 통계가 아닙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민지. 이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부산에서 사라진, 지금도 누군가가 기다리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그 사람이 존재했고 지금도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이민지라는 이름을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피6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인사건을 다루는 것보다 실종사건을 다루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결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단지 기억하고 제보를 촉구하고 가족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라도 그것이 의미 없지 않습니다. 이민지 씨가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오는 날 또는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는 날, 그날 이 영상을 다시 보러 와주십시오. 그날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제 사건 파일은 그날까지 이 사건을 기억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함께 해주세요. 클로징 앤드 다음 화 예고. 오늘 미제 사건 파일이 피6 부산 이민지 실종 사건을 5개의 챕터로 살펴봤습니다. 2010년의 실종, 14년의 기다림, 그리고 아직 열려있는 수사.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이 사건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이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2피, 2부터 2피, 6까지. 유괴살인, 허위 자백 오판, 집단 허위 자백 오판, 그리고 2건의 미해결 실종. 다양한 유형의 미해결 사건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향한 누군가의 기다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 이 기다림을 기억하는 것이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이민지 씨에 대해 알고 계신 정보가 있거나 이 사건에 대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지 씨와 관련된 정보가 있다면 반드시 182로 제보해 주십시오. 미제 사건 파일이 피2부터 2피6까지 5 에피소드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괴살인의 미제, 허위 자백의 비극, 집단 허위 자백의 참사, 그리고 2건의 미해결 실종. 이 5 사건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과 실종수사 시스템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진실을 향한 누군가의 기다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 기다림이 응답받는 날까지
미제 사건 파일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음 화에서도 반드시 함께해 주십시오. 이 채널을 지금 구독하시면 새 에피소드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1.3 다음 화 예고. 화면 서울 관악구 1994년 어둡고 좁은 골목. 다음 화는 30년 전 사건입니다. 1994년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연쇄 성폭행 살인 미제 사건. 용의자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 증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와 함께 사건은 닫혔습니다. 아직도 범인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1994년의 그 사건,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